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쩜 이렇게 매일같이 고비를 넘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제도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매도세가 붙는 모습이었죠. 61,300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다가 그래도 다행히 재차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까지 나타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거를 또 확인하는 게 우리 시장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 전문가님과 같이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AI 반도체주의 조정과 또 전통 우량주의 강세가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안정, 그리고 중동 전면전 우려 완화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나 이 금융과 헬스케어 등의 가치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브로드컴 얘기 저희가 어제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번 장세는 그동안에 조금 과열됐었던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대신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통 산업주로 자금이 이동되는 본격적인 섹터 로테이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순환이 일어난 것이지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아니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금 하면은 또 우리 시장 약간은 아쉽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타났었던 변동성과 관련된 얘기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갑자기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이 61,300달러 부근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64K 위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급격한 변동성으로 24시간 동안의 청산 규모가 무려 7억 3,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안에서 강세 베팅을 했었던 롱 포지션 청산액만 6억 1,700만 달러를 넘겼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이전까지 얼마나 공격적인 매수세가 쌓였었는지가 이번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두고 또 트레이더들 간의 의견은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일부 트레이더들은 강한 매수세 유입과 또 길게 달린 아래 꼬리를 근거로 단기 저점이 형성됐다. 69,000에서 7만 달러 구간까지는 안도랠리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다른 트레이더들은 이번 반등이 강세 투자자들을 가두는 함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베어 플래그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5만에서 52,000까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우선 과거 약세장에서 주요한 사이클의 이 바닥을 다졌던 역할을 했었던 200주 이동평균선 이 위에서 또 가격으로 치면은 61,800달러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에서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부터 여러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저희 방송 통해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요즘의 대세였던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이 니어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전량 정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헤이즈는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들을 일컫는 거겠죠. 현 시점부터 9월 사이에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판단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란 정세 긴장과 또 재고 보충 수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사이에 예정돼 있는 IPO 소식들이 많이 있죠. 이런 대형 AI 기업 세 곳의 IPO를 두 번째 근거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반 AI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세 번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헤이즈는 일단 포지션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지금이 차익 실현을 할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도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그의 에세이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혼조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은 0.32% 상승하면서 현재는 63,800달러대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힘이 빠지는 모습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슈로 살펴봤었던 하이퍼 리퀴드, 아서 헤이즈의 이 매도 소식에 13% 넘게 하락하고요. 니어 프로토콜 역시나 지금 더 짙은 빨간색을 띠면서 매도세가 붙었다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현재 패닉셀이 나오고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다시 저점을 형성한 반등인지를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 관점을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시장은 우리에게 확신을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 하락 기조로 돌아서려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또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저점을 딛고 올라가려는 건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매도세를 조금 촉발했던 게 스트래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뭔가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약간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스트래티지가 뭐 매도를 했다고 해서 이 매도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기보다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쵸.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겠다던 이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한 소식이 들려지면서 아무래도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내려가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고요. 스트래티지가 여태까지 뚝심을 보여왔었는데 그런 스트래티지마저도 돌아섰다는 건 진짜 시장이 안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스트래티지가 뭔가 매도세를 더 촉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할 때에는 조금 뭐 우리가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지금 우리가 하락할 때 보면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반대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이제 불장이 와야 상승장이 와야 어느 정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매도세가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우리가 83K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내 금액에 본절이 오게 되면 다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패닉셀이라는 게 생기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71K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리고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또 65K가 무너지게 되면서 패닉셀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61K, 다시 61K를 왔었는데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저점을 리테스트 하러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프닝 이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이 약세다 아니면 강세로 돌아서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방 경직성을 더 갖춰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더 확실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약세구나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사실 이럴 때가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요. 이럴 때 오히려 조금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방송 안에서도 이슈들까지 다양하게 챙겨주시지만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 안에서 전략들 챙겨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그래도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했다는 데에서는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보유한 84만여 개에 대비해서 판 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충격이 컸을까? 결국에는 이것과 조금 맞물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조금 큼직큼직하게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까지 조금 더해진 결과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가 ETF 역대급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11일 동안 순유출이 네.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래티지 매도세와 좀 맞물려서 우리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통로인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도 지금 유례없는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좀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고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장이라는 게 조금 내렸다고 해서 쉽게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막 예를 들어서 61K가 다시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다시 회복장 정도는 올 수 있어도 상승장까지 즉 가격을 치고 올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60%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10%까지 돌아왔는데 다시 마이너스 60%까지 가버리면 좀 지치거든요. 그쵸.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안 보게 되고 뭔가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우리 코인 불장 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인 불장 때 보면 국내 주식 하면 바보 소리 들었죠.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국내 주식 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지금 아마 손실률이 마이너스 60%에서 80% 가까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으로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조금 더 우리가 운용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가 상승장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자금이 확실하게 조금 돌아서고 있다는 게 ETF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연속해서 지금 11거래일, 한 12거래일 정도까지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4주 연속해서 순유출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우리 시장에는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에 관심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부터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반감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반감기 하락장이 끝나려면 120일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조금 그 기간까지는 마음을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가장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뭐 너무나도 좋다.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많이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약간 휘청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달러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달러로 다 도망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코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유동성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1, 2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테더와 그리고 USDC의 감소세가 이제 절대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테더의 경우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기준가 1달러보다 약 0.1%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거대한 자금들이 코인을 처분하고 달러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 자금을 이동시킬 때 저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우리 시장이 조금 휘청일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자금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자금을 잃어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은 이런 현상을 조금 역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보다 활짝 웃을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님이 그런 대비하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도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부터 만나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만 있는 우리 시장인데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급하게 올라가는 코인은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코인이 급등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급등 코인 파이버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AI를 품어서인지 조금 시세를 강하게 뽐냈네요. 일단 우리 파이버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7일 동안 99%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요새 유행하는 이제 AI 그리고 디파이 섹터입니다. 구조적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AI 산업 성장의 직접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고 우리가 초기 코인 프리미엄과 그리고 AI 섹터의 수혜가 있어서 급등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고점을 3번 정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4번 정도 시도를 할 때 돌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재차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다시 재진입을 충분히 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재진입 타점 같은 경우에는 1180원 정도 부근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10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잡는 게 가장 좀 괜찮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히든 코인을 우리가 뭐 지금 단타로 코인을 접근을 할 때에는 일단은 섹터 요새 유행하는 섹터가 AI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AI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잡코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AI 위주로 보셔야 되고 AI 중에서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조금 있는 거 그리고 플러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한 거 이런 거를 골라서 조금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보면 일단 우리가 상장 프리미엄이 소멸되게 되면 아무래도 매도세가 조금 붙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에이전트 생태계 성장 시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결제 사용량과 파트너십 확대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버스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짜 더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일단 전고점 부근을 뚫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땐 4번째 뚫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눌림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요. 그런 자세한 타이밍들 정보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 통해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급등 코인으로 파이버스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고비를 또 넘긴 상황이에요. 일단 한숨을 조금 크게 내쉬게 됐었는데 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의 이 가능성을 전문가님은 어디로 더 두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하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일단 제가 보는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너무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거의 3일 동안 13K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보조지표만 봐도 너무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이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 반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바로 다시 저점을 리테스트 하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재차 66.5 혹은 68K까지 다시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도달하게 되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 하락장을 좀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락장 우리가 겪을 때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코인 망했다. 진짜 이제 절대 반감기 없다. 안 올라간다. 네. 상승장 안 온다.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현재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진짜 이제 코인에는 미래가 없나? 아마 코인은 이제 약간 폭탄을 떠넘기는 투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더 비싸게 사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결국에는 누가 더 이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는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또 사는 사람은 생길 거예요. 생길 거고 이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당연히 만약 손실률이 크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평단가를 조금 낮춰서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조금 한 68K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거는 약간 함정일 수 있다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와 관련해서 내가 조금 보유 물량을 어느 정도로 덜어낼지 또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진행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방향성 조금 예측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세부적인 전략 히든코인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때에 히든코인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조금 고르시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히든코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코인이고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연속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구간은 아닙니다. 이 과열을 우리가 따질 때는 RSI를 보죠. 그래서 RSI가 지금 50인데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 라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이 최소 44원, 44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조금 장세가 어려울 때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인 접근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